중도층이 왜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우리나라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우리에게 손해가 크겠다. 내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물려줄 수는 없다. 이건 뭔가 바로잡아서 물려줘야 되겠다. 지금 이 시대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어떤 불안감, 위협, 우린가 위험하다. 이렇게 위협적으로 느끼기 때문이에요. 요즘 뉴스에서 중도층이 움직인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 중도층의 의미가 뭔지. 중도층이다라고 말하면요, 진보에도 보수에도 어떤 쪽에도 치우쳐 있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 한쪽으로 좀 치우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찐 보수, 찐 진보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간은 전부 다 중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있는 중도도 있을 거고 정치에 관심도 없는 중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정치에 관심은 있는데 치우쳐서 진보든 보수든 치우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그러면 중도층이 제일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진짜로 진보에 편향된 사람들과 보수에 편향된 사람들보다 중도층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쪽으로 사람이 편향돼 있다고 대다수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각자 조금씩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각자는. 하지만 대다수 그냥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양쪽을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중도다. 그리고 좀 정치는 뭐 내가 어떻게 한다고 정치 바뀌겠어. 아유, 내가 뭐 힘도 없는데.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계신 분들, 관심도 없는 분들을 중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중도층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중도층이 움직인다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떤 거에 움직이고 있나를 보시면 중도층이 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도층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나는 여러분들도 TV 뉴스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죠? 그러면 중도층이 왜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우리나라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우리에게 손해가 크겠다. 내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물려줄 수는 없다. 이건 뭔가 바로잡아서 물려줘야 되겠다. 지금 이 시대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어떤 불안감, 위협, 우린가 위험하다. 이렇게 위협적으로 느끼기 때문이에요. 뭔가 불안해지니까 관심도 없던 사람들조차도 이거 뭔가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위험하지 않게 움직이려고 드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중도층이고, 그 중도층은 어떤 사건마다 그 중도층은 한쪽으로 더 기울어지겠죠. 중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중도층들은 천심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바란다는 거예요. 중도층이 가장 많은데, 가장 많은 중도층이 움직여준다는 것. 이것은 천심이,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기울고 있는 쪽에서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중도층이 우리 편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지금은 진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 중도층이 자기네를 지지할 수 있을까?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요,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 아닌가? 정말 그런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을 만만히 보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가끔 법안을 발의하는 게 선거 의혹만 가져도, 부정선거 의혹만 가져도 처벌하겠다, 이런 법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중도층을 개돼지로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의 기본권, 우리가 갖고 있는 주권부터 이 기본권, 우리가 국가 권력에도 대항할 수 있는 저항권, 이거 천부권 아닙니까? 인간의 기본 권리. 내가 이 나라를,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권, 이것을 막으려고 든다는 거. 저는요, 카톡 검열한다고 그럴 때 민주당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국힘당 쪽을 할 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금 중도층이 움직이면서 불안하니까 이젠 그걸 못하게 강압적으로 검열까지 한다는 겁니까? 뭐 민주파출소요? 아니, 국민의 알기를 뭐로 보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중도층을 알기를 뭘로 알기에?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국민들 알기를 저 밑바닥에 떨어진 수준으로 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저는 한때 오랫동안 진보였던 사람입니다. 저희 남편은 저에게 빨갱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지금은 중도입니다. 왜 제가 중도인지 알았냐면요, 제 눈에 기본권이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것. 전 지금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된 단체라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시할 수 있는 조직이 여러 군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낱낱이 모든 것을 선거관리위원회는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요구를 한다 해도 낱낱이 정확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밝혀야. 무슨 독립단체여야 됩니까? 선거관리. 그러면 독립된 단체는 부정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항상 누군가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한 군데 견제 세력이 아니라 양쪽 견제 세력, 중도층에서 견제 세력 몇 군데가 존재해야 됩니다. 진보든 보수든 중도층이든. 그리고 언제라도 확실하게 감사를 받고, 또 언제라도 확실한 물증을, 이거 의원 뭐냐라고 할 때 확실히 밝혀내는 곳이 선거위원회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만 해도 처벌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이런 선거 법안이 발의돼서 채택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 부분이 많이 불안합니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게 되니까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게 되니까요. 이렇게 우리 중도층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하찮게 보지 마시고 그런 법안 같은 건 발의하지도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